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한번 해보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가 5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x, y, z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5 하면 중복조합이죠. 문제가 치사하게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거죠. (0보다는) 크다라고 할까요? 얘는 자연수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좀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런 류의 문제가 있나요? 이게 잘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합시다. 이쪽은 자연수로 합시다. 여기는 자연수 1까지.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가 될 수도 있네요. 그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도 있어? 4도 가능하죠? 여기 0까지로 하면 되겠네요. 그냥 0까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3도 되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인 경우도 있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인 경우도 있고요. 이거 다 씁시다.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요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3개고 여기가 r이니까 3h1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항정리 배우면 이걸 조금 더 빨리 푸는 문제도 생기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3h, 그러니까 5h3이고, 아니죠, 3h5고, 여기가 선택 가능한 게 이제 하는 거니까 3h4고, 3h3이고, 3h2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시면 돼요. 이 선생님, 근데 이게 만약에 5가 아니라 10이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푸는 문제 중에 하나의 굉장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5면 너는 0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5니까 여기는 4인데 여기다 1을 주고 얘를 5로 만들어도 되겠죠. 여기가 2가 들어가면 5로 만들 수 있죠. 여기가 3이 들어가면 여기도 5로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다 5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5가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여기 마치 뭐가 들어간 것 같아? 0이 들어가는 경우, 1이 들어가는 경우, 2가 들어가는 경우, 3이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얘를 통틀어서 이 문제로 봐도 돼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사실은 이 정도는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새로운 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얘가 0인 경우에는 얘가 5를 만족하면 돼요. 얘가 1이 들어가면 얘가 4를 만족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제 4H
5의 문제로 한 번에 풀려요. 한 번에 풀려요. 됐나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몇 개 전해주고 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면 이거는 그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면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중에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게 어떤 거냐면 x 더하기 뭐 2y 더하기 3z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일일이 좀 집어넣으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저기서 이제 확장된 문제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그러면 중복선열이 중복조합이 깨지기 때문에 중복조합이 깨지는 파트에서는 경우를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셋 다 짝수인 경우도 있어요. 셋 다 짝수인 경우는 2로 그냥 나눠서 푸시면 되고 홀수인 경우는 하나씩 빼서 푸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두 번째 중복 조합을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쉽게 할 거요. 그럴 때 x, 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해요. 이것도 명확해요. 자, 이게 이런 거죠. 3을 뽑으면 또 같은 걸 뽑아도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3, 3을 뽑아도 되고 7, 7까지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뭐 일일이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배운 거에 의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졌다 그러면 뭐로 생각하라 그랬어? 같은 것 또는 조합으로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조합이에요. 같아도 되지. x랑 y랑 같아도 되지. 그러니까 뽑은 걸 또 뽑아도 되죠.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중복 가능한 조합이니까 중복 조합 문제예요. 그럼 대상은 몇 개야? 3, 4, 5, 6, 7, 5개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 5개가 n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돼? x, y 2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지? 중복을 허락하여서 이게 이제 2개가 r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OH, E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아까처럼 하지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복조합을 접근하는 또 다른 방식인데 요건 뽑아야 되는 게 몇 개야? 2개죠. 그래서 y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얘의 최대값은 얼마냐면 최대값은 7이죠. 그래서 새로운 y를 하나 딱 놓고 y 프라임은 얘를 y를 누굴 선택하든 간에 거기다 1을 더해줘요. 왜? 하나만 더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럼 봐. 3하고 3은 5하고 5를 뽑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둘이 같은 거지. 근데 뒤에 거에다가는 어떻게 할 거야? 1을 더할 거지. 1을 더하니까 항상 y 프라임이 뭐 x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더해주면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바뀌어요. 얘는 하나 더 더해졌으니까 8까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돼요. 맞아요? y에다가 하나를 무조건 더할 거예요. 1을 더해서 이 뽑는 값에다 1을 더해서 표시할 거고, 그러면 7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1을 더하면 8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1을 왜 더해요? 그냥 크게 하려고, 같게를 빼려고. 같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경우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순서가 정해졌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뭐로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조합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3에서 8까지가 숫자가 몇 개가 있냐면 3에서 2 빼면 되니까 6개가 있어요. 6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 선택해서 큰 수를 y'으로 넣으시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얘도 사실 마찬가지죠. 더해서 1 빼니까 6시 2였잖아. 얘랑 답이 어때? 똑같죠? 그래서 하나를 더 줌으로 인해서 더 크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다른 예시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3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럼 y'은 얼마를 더해? 1을 더하면 되고, z'은 2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 커지는 거지. 그럼 z가 최대한 가질 수 있는 값이 7이었으니까 2를 더해서 나오니까 9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슬쩍 바꾸면 3x y 프라임 z 프라임 9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 3에서 9까지 7개에서 몇 개 선택하면 돼? 3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7C3이에요. 숫자를 더함으로 인해서 중복을 깨버리고, 중복을 깨서 우리는 그냥 조합의 문제로 풀어버리는 거야. 이것도 중복 조합을 좀 다르게 보는 방식이에요. 문제를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풀면 좋은지. 그냥 중복 조합으로 풀어도 돼요. 그럼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잠깐 좀 힌트를 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풀이법, 그냥 중복 조합으로 푼다면 얘가 중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중복 조합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중복 조합 문제로 바꿔버리자. 그 중에 얘 중에 얘가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케이스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맞아요? 이 케이스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 이 케이스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10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고, 얘랑 얘랑은 같은 값이니까 하나로 봐도 되죠? 그럼 여기서 2개를 선택하는 거죠? 10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걸 빼주면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좀 전에 가르쳐준 중복을 깨서 조합으로 푸는 방법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복이 되는 건 얘지. 얘가 지금 중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을 깨려면 y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1을 더해주면 돼요. z는 언제나 컸으니까 z에는 1만 더해줘도 되죠. 같이 1만 더해주면 돼요. 왜냐면 얘가 6 뽑고 얘가 7 뽑으면 만족했었는데 얘가 1을 더해서 7이 돼버리면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값을 더하면 안 되고 1만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만 더해주면 돼요. 그럼 z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0이었으니까 11까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y에다가 1을 더한 거고 얘는 z에다가 1을 더한 값이에요. 됐죠? 그럼 11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3개. 11개에 3개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풀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빨라요. 이런 문제예요. 자, 정의역의 값이 크면 함수의 값도 커야 됩니다. 순서가 정해졌죠? 그래서 얘 때문에 조합이에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조합이나 같은 것으로 봅니다. 조합이에요. 뽑은 걸 또 뽑아도 됩니다. 중복이에요. 그쵸?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애들은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값을 하나씩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개를 선택해야 돼? 3개를 선택해야 돼. 얘가 R이에요. 얘가 N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볍게 풀 수 있네요. 그래서 4H3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F1은 1부터 가능하고 F1, F2, F3, 4까지 가능한 거죠? 4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이 문제랑 똑같네요. 그죠? 이 문제랑 똑같이 풀 수도 있네요. 그렇게 해서
요 관계를 다 만족하려면 2씩 더 1 더하고 2 더한 거죠. 그러니까 2 더하니까 6 이렇게 풀어서 해도 되고. 편한 식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마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기본 문제만 잘 풀어놓으면 중복조합을 웬만한 건 다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어렵나요? 할만하죠? 거기서 끄떡이 왔네. 아니요. 아니 이기잖아요. 중국 순열이랑 다른 정도. 중복 순열은 배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랑 순열의 차이점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중복 순열은. 근데 배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성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 같다고 보는 거. 두 개가 같다? 그 방금 3, 1, 2가 있었을 때 어. 중국 조합은 1, 2, 3이 있어. 그치. 1, 2, 3으로 보는 거지. 순서를 정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는 그냥 손에 1, 2, 3을 들고 있는 게 조합, 구분만 지은 거. 다른 애들 여기 4, 5, 6이 있어. 그때 1, 2, 3만 이렇게 들고 구분을 지은 거. 그러니까 순서에 전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울타리에 집어넣은 형태. 걔네들을 배열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순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 조합의 문제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으면 중복 순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중복 조합에서 배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봐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중복 순열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복 순열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냥 모두 다 똑같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도 되고. 근데 좋은 생각이네요.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배열을 해서 구분을 지은 것과 배열을 하지 않았을 때 구분을 지은 것의 차이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4명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4명이 수업 듣는 건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4명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저번 시간이나 이번 시간이나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자리까지 생각하면 저번 시간이랑 이번 시간은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봐서 구분을 지을 거냐 말 것이냐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통계반 하면 5명. 통계반 안에서 생각해서 이 순서를 막 정해보기 시작하면 순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조합은 여기까지가 끝나고 그 다음 경우의 수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항 정리를 할 건데 새해 들어서 이항 정리는 조합을 이용하여서 이항 정리를 조금 이해하자면 두 개의 항을 정리하는 거예요. 두 개의 항이라는 건 그냥 항이 두 개 있는 거. 어떻게 정리해? n제곱 했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게 바로 이항 정리예요. 이게 하나로 딱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이 a 값과 b 값을 이렇게 숫자를 막 대입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냥 식들을 찾아내고 그 식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항 정리라서 이항 정리는 좀 계산식이 많아요. 저 이항정리는 아까 중국조합에서 항의 개수 구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만약에 항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죠. 근데 이항 정리는 항의 개수를 물어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좀 달라져요. 관심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이런 거 만약에 배우면 뭐 A에 n제곱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A에 n제곱 마이너스 하나 선택 안 하면 B가 하나 선택되는 항이 있겠죠. 이런 항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앞에 개수들이 바로 조합으로 나타나요. 이 개수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면 끝나는 거야. 사실은 이항 정리는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끝. 근데 이제 이 식은 이제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1 플러스 x로도 바꾸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2의 n제곱으로도 바꾸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으로도 바꾸고 뭐 이렇게 장난을 쳐서 그때마다 나오는 식을 가지고 그 식은 왜 만드냐? 그 식은 뭐 전반적으로 수학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조금 돼요. 그런 식들을 정리하면. 그래서 그냥 수학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약간 수학적인 어떻게 보면 파트예요. 그냥 오케이.